많은 분들이 마케팅 공부를 하고 마케팅 실무도 하고 하시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지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부터 한번 제대로 밟아보도록 할게요. 실무를 많이 하신 분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 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실무를 꽤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공대 출신으로서 마케팅 하려다 보니까 지인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막막하니까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옆에 갖다 놓고 마케팅을 했어요. 실제로 필립 코틀러의 책을 갖다가.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책대로 그냥 마케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더라고요. 자, 어쨌든 마케팅의 정의 알아보겠습니다. What is marketing?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마케팅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마켓 더하기 ing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지요. 이런 식의 조어는 뭐 하우스가 뭐예요? 하우스 집, 하우징, 집 짓기, 집 수리하기 뿐만 아니라 살 집 알아보기, 새 놓기 뭐 등등 집과 관련된 무엇을 하는 것을 하우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향 하우징 페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우징 박람회 같은 거. 펀드는 돈, 자금. 그러니까 펀딩은 자금과 관련된 일, 자금 유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펀딩이고, 계획, 플래닝, 계획 세우기 또는 기획 뭐 이런 말 쓰죠. 이런 것처럼 마케팅도 마켓 더하기 ing로 구성되니 마켓이 무슨 뜻인지 알면 마케팅은 저절로 정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마켓은 무엇이냐? 자, 마켓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마켓, 시장. 절대로 맞는 말이죠. 그죠? 마켓, 시장이란 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시장이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시장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남대문 시장 같은 시장, 남대문 시장, 이마트, 월마트, 타겟 이런데, 즉 물건을 사고 파는 플레이스를 마켓이라고 생각하는, 즉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필립 코틀러 책의 맨 뒤에 나오는 말인데요. 필립 코틀러 맨 뒤에 보면 글로서리 용어집이 나오는데 market, various groups of customer, 헐. 웬 마켓이, 나는 이마트, 월마트, 남대문 시장 같은 게 마켓인 줄 알았는데 웬 커스터머? 혼란스러웠어요. 아주. 공대생들이 이런 거 약하잖아요. 그죠? 되게 헤맸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 진짜 커스터머구나.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책 3권 중에 한 권인 라저 커린의 마케팅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All markets ultimately are people. 모든 마켓은 궁극적으로 누구다? 뭐다? 사람이다. 마켓은 사람이에요. 마켓은 커스터머고 마켓은 바이어고. 필립 코틀러의 책에도요, 마켓하고 뭐라 써 있냐면 A collection of buyers 이렇게 써 있어요. 구매자의 집단. 필립 코틀러가 해외에 강연을 많이 다니세요. 이때 해외 강연 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 얘기는요,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매니지먼트, 마케팅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1967년도에 나온 마케팅 책 1권이에요. 지금도 15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책에, 그러니까 지금 요즘판의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마케팅의 정의를 알려줄까? 그러면서 One of the shortest good definitions of marketing 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Meeting needs profitably. 이게 마케팅이래요. 3글자로 정의한 거예요. Meeting needs profitably. 헐, 너무 짧아. 그래서 미팅이 뭘까요? 우리 뭐 이런 미팅인가요? 미팅 니즈가 뭘까요? 미팅 니즈.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욕구를 부합시키는 거죠. 그죠? 욕구를 부합시키는 거예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satisfying 정도가 되겠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끝이에요. 뒤에는 profitably는 부사니까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수식하는 말인데 profitability는 뭐예요? 이익을 내면서. 오, 그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구나. 이익을 내면서.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필립 코틀러가 각 나라의 강연을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케팅 이걸 뭐라고 CCD, VDP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표현으로는 마케팅 만트라라고 그래. 만트라란 말은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처럼 주문 같은 걸 말하거든요. 마케팅 주문이라는 거죠. CCD, VDP 이런 거죠. 뭐냐? C 읊어볼까요? C create, communicate, deliver, value to a target market. 그 다음에 at a profit. 이 얘기예요. 자, 목적어는 value예요. value를 C create 창출하고, 두 번째 C communicate 알리고. 우리 communicate를 번역할 때 주로 소통하다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마케팅에서는 소통이란 말보다 훨씬 큰 게 알리는 거예요. inform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물론 communicate에 알리고 inform, persuade, remind가 다 포함되지만 inform만큼 중요한 게 없고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보니까 일단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게요. 알리는 걸로. 자, 다시 V를 value를 create 만들고, communicate 알리고, deliver 전달하고. value를 그죠? value라는 얘기 요런 거라면 여기서 느끼는 거는 value라는 게 아마 맛있는 우유를 create 자 만들었어요. communicate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communicate이에요. 이 우유 진짜 맛있어요. 병도 예쁘게 생겼죠? 빙그레 바나나 우유 이렇게 말하는 게 communicate이라고요. 그 다음 deliver는 이게 deliver죠. 드시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얘가 안 갖다 주면 못 드시잖아요. 이게 이 우유가 아프리카 뭐 이렇게 무슨 이집트에서 팔아. 우리 못 먹어요. 그러니까 유통이 필요한 거죠. 이게 딜리버란 말이죠. 자, 그 value를 create하고 value를 communicate하고 value를 deliver한다. 누구에게? To target market. 고객에게. 마켓이 고객이죠. P 아까 말한 profitably라고 말씀해도 되고 아니면 at a profit이라고 해도 되고. 뒤에 나오면 이제 나오죠. at a profit. mantra of marketing. create, communicate and deliver value to a target market at a profit. 즉 at a profit이라는 말 한번 볼까요? at a profit. profitably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썼을까? 아니, 우리 마케팅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임원들하고 부장님들하고 이야기해봐요. 한 대리 때 지금 얘기하면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자네는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혼나. 이게 틀렸어 그러면서. 마케팅은 돈을 버는 모든 것이요. 뭐 이런 말도 하고 영업을 도와주는 것이요.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이 공부해보니까 아니잖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면서 프라핏은 뭐야 그럼? 결국 돈 버는 얘기는 프라핏이란 얘기인데 여기서는 프라핏을 at a profit 또는 profitably란 말로 부사로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케팅에서 프라핏의 의미는 뭘까요? 프라핏은 뭐다? 한마디로 프라핏은 뭐다. 본질이다, 수단이다, 목표다, 뭐 여러 가지 뭐다 말할 수 있잖아. 뭐라고 말할까요? 프라핏은 마케팅에서 다. 목적은 미팅 니즈가 아닐까요? 조건. 아이고 어려워. 사실 뭐 이렇게 필립 코틀러 그랬어요. 마케팅은 정답이 하나인 과학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답이라도 아니라고 말씀은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현재의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특히 필립 코틀러나 뭐 다른 마케팅 책에서. 프로핏은 뭘까요? 프로핏. 뭘까? 마케팅은 미팅 니즈가 본질이자 목표인 것 같은데 프로핏은 왜 굳이 프로핏이란 말을 썼을까? 물론 프로핏이 중요하기 때문이긴 한데 중요하지만 이게 마케팅은 아니라는 거죠. 프로핏이 마케팅은 아니고 프로핏은 저는 이제 이 고민 때문에 막 찾아봤어요. 서점에서 찾아보고 도서관 찾아보고 했는데 고려대학교의 박찬수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단서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마케팅에서 프로핏은 결과다. 미팅 니즈를 잘하면 나오는 결과다. 그 말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뭐 책에 명시적으로 써놓지 않은 책도 많지만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느껴져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핏이 우리가 마케팅의 본질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프로핏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팅 니즈를 해줌으로써 프로핏이 나오고 그 프로핏은 훌륭한 양분이 되잖아요. 양분. 재투자의 양분. 리소스니까. 그죠? 미팅 니즈를 더 잘할 수 있는 양분이 되고 그리고 이 프로핏 자체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잖아요. 네? 돈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의 소득도 되고 우리 직원을 쓸 수 있는 뭐 자원도 되고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어떤 모티베이션 역할도 한다. 프로핏이. 그런 관점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AMA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 AMA의 마케팅 정의를 봅시다. 자, 마케팅은요 3가지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마케팅은 활동이에요. 마케팅은 제도의 집합, 인스티튜션이라는 말이 뭐 기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선 제도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제도의 집합, 하나의 방식이죠. 방식. 마케팅은 행동이자 방식이자 프로세스이다. 마케팅은 행동이자 방식이자 프로세스이다. 무엇을 하는? 1. create 2. communicate 3. deliver 아까 말한 CCD가 그대로 있네. and 없던 게 생겼다. exchange. 무언가를 create하고 무언가를 communicate하고 무언가를 deliver하고 무언가를 exchange하는 거래요. 무엇을? offering을. 제공물. 어떤 offering? that have value. 가치를 갖는 offering을. 누굴 위한 가치? customer, client, partner, and society. 넓게는 society, at large니까 넓게는.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케팅은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넓게는 사회를 위해 가치를 갖는 제공물을 만들고 커뮤니케이트하고 알리고 딜리버하고 익스체인지하는 액티비티이자 인스티튜션이자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 어렵진 않죠. 우리가 이미 크리에이트, 커뮤니케이트, 딜리버 얘기를 했고요. 헐, 그런데 왜 우리가 아까 CCD, VTP에서 이야기하지 않던 익스체인지란 말이야. 익스체인지. 자, 익스체인지란 동사 보이시죠? 익스체인지가 아까 CCD, VTP에서 뭐 한 글자에 해당할까? 퀴즈. 이거 맞추시는 분께는 드릴 게 없네. 다 드려가지고. 네. 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익스체인지가 아까 CCD, VTP 마케팅 만트라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한자, 한 글자. 커뮤니케이션 여기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딜리버리도 있잖아요. 크리에이트, 커뮤니케이트, 딜리버는 다 있어요. CCD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는 CCD, VTP 없는데 CCD, VTP 중에
여기 없는 거는 프라핏이라고 그러시죠. 바로 자 익스체인지가 뭐예요? 자 이거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맛있는 우유를 좋아해가지고요 만들었어요. 자요 교환합시다. 이거 하고 저한테 뭐 주실 거예요? 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프라핏이죠. 이 오퍼링을 이 프로덕을 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게 익스체인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까 CCD VTP에 나온 P에 해당하는 게 익스체인지다. 자, 그래서 마케팅의 4대 활동 뭐라고요? 무언가 밸류를 크리에이트하고, 밸류를 커뮤니케이트하고, 밸류를 딜리버하고, 밸류를 익스체인지한다. 이게 마케팅의 4대 활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몇 시죠? 47분. 시계 저기 있네요. 자, 우리가 10시에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하죠. 좀 더 하죠. 여기 좀 이볼루션 오브 마케팅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볼루션 오브 마케팅. 마케팅의 이볼루션이 뭐죠? 이볼루션. 진화. 이 그림에 여러분 책에도 이 그림이 다음 장에 있어요. 마케팅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보지 마시고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만 봅시다. 1. 프로덕션의 시대. 2. 세일즈의 시대. 3. 마케팅의 시대. 프로덕션의 시대는요, 우리가 마케팅의 시초를 어디서부터 볼까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케팅은 서로가 필요한 거를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거니까 사실은 인류가 어느 정도 이제 문명을 갖게 될 때부터는 있지 않았을까요? 뭐 석기 시대에도 돌도끼하고 바꿨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음식하고 가죽하고 이런 것처럼. 하지만 그거를 이제 현대 마케팅, 근대 마케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마케팅의 태동을요. 그래서 이제 근대 마케팅의 태동은 산업혁명으로부터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산업혁명부터 이때는 이제 뭐예요? 생산이 중요할 때였어요. 생산력을 극대화시켜서 많은 걸 생산해서 생산이 관건이었어요. 이런 시대가 프로덕션 시대였어요. 두 번째 시대는 그런데 수요가 확 전 세계적인 아니지만 그 당시에 서구죠. 미국으로만 국한돼서 볼게요.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산업화가 확 수요가 꺾인 적이 있는데 이 계기가 뭘까요? 역사적 사건. 대공황 맞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이죠. 이때부터 수요가 확 주니까 잉여 제품이 막 생기고 공장 문 닫고 아주 힘들어진 시대가 됐어요. 이때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냐? 사람을 아무튼 생산에 투여되는 사람은 지금 줄였겠죠. 줄인 것도 거지만 초점 어디 뒀냐면 초점을 영업사원 뽑기, 판매사원을 뽑아가지고 판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 태동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세일즈의 시대, 다른 말로 셀링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냐? 영업사원 많이 뽑아서 수요를 진작시키기.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잘 안 사.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2차 대전 종전 후까지 가요. 그때까지. 근데 전쟁이 끝났어.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산업체에 들어와서 일반 소비재 생산에 투입돼요. 그리고 특히 전쟁은 공업 생산성을 되게 높여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생산에 투여되고 그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를 또 받고 생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득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수요도 높아지고 수요도 다변화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다양한 제품도 나오고 다양한 니즈에 맞춰준다고 하는 마케팅의 본질의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 CCD, VTP 마케팅 정의에 맞는 어떤 needs, meeting needs라는 그런 걸 태동하죠. 이런 시대를 마케팅의 시대라고 해요. 예, 마케팅의 시대. 여기서 마케팅 컨셉의 시대라고 했는데 요 세 시대 구분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문제 풉시다. 문제 보시죠. 1. The period of marketing American business history. 미국 비즈니스 역사에서 언제냐? Firm could produce more good than they could sell. 그들이 팔 수 있는 것보다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서 초점을 어디에 두냐? Hiring more salespeople to seek out new market.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기 위해 hiring more salespeople.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세일즈의 시대. 맞죠? 정답은 C. 자, 계속하겠습니다. 마케팅 as value delivery process. 이건 이제 필립 코틀러가 한 말이에요. 마케팅은 한마디로 말하면 value delivery process야. 여기서 말하는 딜리버리는 아까 말한 그냥 단순히 딜리버 그 차원은 아니고요. 넓게 본 얘기죠. 자, 어쨌든 아까 우리가 밸류를 마케팅이라는 게 밸류를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밸류는 한마디로 말하면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밸류와 베네핏을 동의어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맨 뒤에 at a specific price, 특정 가격 하에서의 밸류, 하에서의 베네핏. 자, 빙그레 바나나 우유 되게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헐, 근데 10,000원이야. 이게 밸류가 없는 거죠. 이제 베네핏은 괜찮을지언정.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밸류는 비용 대비 혜택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가성비죠. 어떻게 말하는 거죠? 내 가격, 모든 코스트가, 모든 희생이 어떤 그 모니터리 밸류, 그러니까 꼭 금전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란 말이 아주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치른 희생 대비,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잃은 것 대비 얻은 것, 이게 가치거든요. 그게 밸류예요. 여기서 이제 요 말을 보면 combination of benefit인데 at a specific price, 특정 가격 하에서의 benefit. 예를 들면 어떤 benefit? quality, 고품질, convenience, 편의성, on-time delivery, 적시 배송, 그 다음에 AS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베네핏을 말하는데 그냥이 아니고 at a specific price, 특정 가격 하에서의 밸류를 말한다. 필립 코틀러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대요. 커스터머 밸류는 이 사람은 뺀다고 표현했어요. 네, 뺀다고. 베네핏 빼기 코스트. 베네핏 빼기 코스트를 밸류라고 했는데, 자, 저 주황색 가운데에 perceived value란 말 나오죠. perceived value. perceived란 말이 마케팅에서 참 많이 나와요. perceived란 얘기는 영어로 단어로 perceive는 인식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각이란 말이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feel도 아니고 think도 아니고 아무튼 좀 쉽게 말하면요, perceived는 주관적인 이란 말하면, 그러니까 subjective란 말하고 대체하면 그나마 비슷한 것 같아요. perceived란 말이.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perceived란 얘기가 사람은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 이거 맛있다고 그러는데 누군 맛없대요. 백종원이 성대청원인가? 거기서 맛있다고 한 집 제가 가서 먹어보면 진짜 맛없는 데 많거든요. 전주까지 가서 먹었는데 완전 맛없어가지고. 아무튼 아우 진짜 그래요. 자, 그게 바로 perceived 하다는 얘기예요. 밸류가. 필립 코틀러 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짠! In marketing, 마케팅에서 percep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reality. 오, 센 말이죠. 실제보다 perception이 중요해. 실제보다 지각이 중요하다. 오, 정말 센 말이에요. 아주 와닿는 말이기도 하죠. Because perceptions affect consumers' actual behavior. 소비자의 actual,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reality라기보다는 perception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리얼리티 차이가 대단합니까?
맛 구별 못해요. 미국 사람의 통계 나왔어요. 미국 사람의 50% 이상이 맛을 구별 못한다. 예. 실제로 제 MBA 미국 가서 첫 마케팅 수업 때 우리 교수님이 라벨 안 붙은 콜라를 들고 와서 따라줬어요. 4명한테. 그리고 뭐게 했더니 펩시 코카라고 그랬어요. 근데 코카였어요. 몰라. 그리고 처음 4명 뽑을 때 하루에 콜라 이만큼 몇 병 이상 먹는 사람 나와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콜라 진짜 물처럼 먹는 애들이었었거든요. 그러는데도 몰라. 예, 몰라요. 리얼리티는 비슷해. 비슷한 물, 비슷한 향료, 비슷한 캔, 비슷한 크기, 비슷한 가격. 근데 선호도, 퍼셉션, 그 선호도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게 바로 퍼셉션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다. 자, 이번엔 고객 만족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해볼게요. 고객 만족은요. 만족은 또 perceive 나왔네. perceived performance. 지각된 성과? 성능? 아니, 성능이란 퍼포먼스라는 말을 번역하기 좀 이렇게 그런데 예? 성과죠. 근데 성과라면 얘의 성과 뭐예요? 얘의 성과 맛집이라고 하는 것도 음식의 성과는 맛이죠. 뭐 건강보조식품은 뭐 이렇게 건강해지는 뭐 무슨 어떤 효능일 테고, 자동차라면 디자인 또는 연비 또는 무슨 마력 이런 것들일 테고, 토익 학원이라면 토익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테고, 공무원 학원이나 합격자 수일 테고, 뭐 이런 게 퍼포먼스겠죠. 근데 만족은 퍼포먼스 빼기 뭐냐? 앞에 perceived라는 말이 붙은 게 나는 맛있어. 나는 맛있는데 누구는 에이 무슨 맛으로 먹니?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perceived 퍼포먼스 낮은 거고, 그죠? 어쨌든 자, satisfaction은 perceived performance 빼기 무엇일까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책 보지 마시고요. 책 없구나. 예. 예? 기대. 대단하십니다. 기대입니다. 기대.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 볼 때, 야, 너 영화 봤는데, 야, 이 영화 봐라. 진짜, 야, 내 인생의 최고 영화였어. 너도 봐. 그래서 보면 뭐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네, 좀 실망하기도 해요. 근데 별 기대 안 하고 가서 영화 보면 오, 재밌어, 만족해요. 네. 그게 바로 이 기대죠. 기대는 만약에 비용이 올라가면 기대도 커지죠. 어떤 사람은 아까 이 상태에서 맞춰보세요 때 코스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코스트와 익스펙테이션은 비례하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setting unrealistically high consumer expectation. 비현실적으로 높은 고객 기대는 가끔 무엇을 낳는가? Customer dissatisfaction. 소비자 불만족. 맞죠? 자, CCD, VTP. V가 뭐였죠? Value. 자, 우리 4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Creating value, Communicating value, Delivering value, Exchanging value가 있었는데, 자, value를 create한 게 뭐예요? 얘죠. 제품. 자, value를 알리는 거. 자, 이건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바나나 과즙이 들어있고요. 예. 아무튼 등등등 맛있고요. 이러이러합니다. 와, 광고해. 설득해. 그래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팅 밸류잖아요. 이런 거를 영어로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프로모션. 세 번째, 딜리버링 밸류. 자, 갑니다. 딜리버링 밸류. 이런 걸요, 유통이라고 해요. 유통. 디스트리뷰션. 근데 유통은 전통적으로 볼 때 매장이잖아요. 소매점, 도매점, 백화점, 이마트, 등등등. 판매하는 장소라고요, 장소. 그래서요, 우리는 딜리버링 밸류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하지만 플레이스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exchanging value. 이거 뭐 주신다고 그랬죠?
돈은 여기 나온 가격표대로 주겠죠. 그래서 exchanging value를 우리는 price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creating value는 product, communicating value는 promotion, delivering value는 place, exchanging value는 price. 요 네 가지를 우리는 4P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네 개가 섞여 있으니까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죠. 커피 믹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커피 믹스엔 커피 프림 설탕, 마케팅 믹스엔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케팅 믹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네 가지 활동에서 나온 거지. 그죠? 자, 유틸리티란 말을 배워봅시다. 유틸리티는요, 괜히 이렇게 베네핏을 좀 이렇게 멋있게 쓴 거예요. 베네핏 또는 커스텀 밸류를 말하는데, 제품의 사용을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긴, 제품 사용과 관련된서 생긴 혜택을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유틸리티는 네 가지가 있어요. 폼 유틸리티는 형태가 바뀌어서 생긴 유틸리티, 타임 유틸리티는 시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생긴 유틸리티, 플레이스 유틸리티는 장소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생긴 유틸리티, 마지막으로 포지션 유틸리티는 소유할 수 없었던 걸 소유하기 쉽게 만들어 주어서 생긴 유틸리티를 말해요. 자, 그림 볼까요? 옛날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타이레놀 알약 새끼손가락 요만하지 한 마디 많아요. 커요. 2살짜리 뭐 에이지 2 to 12 저기 11 12살부터 11살까지 먹을 그러네. 어쨌든 2살짜리 타이레놀 먹으려고 그러면 목에 걸려서 못 먹어. 타이레놀 갈아서 달콤한 시럽을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시럽을 만들어서 팔면 먹을 수 있죠. 이때 생긴 유틸리티는 뽕. 새벽 3시에 맥주가 간절히 먹고 싶어. 아, 술 땡겨. 근데 옛날에는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술 땡기면 집 앞에 나가면 오, 열려 있어. 얘네가 세븐일레븐이 준 유틸리티는 주로 타임 유틸리티, 시간 유틸리티죠. 에어 캐나다는 모바일 보딩 패스를 제공하네요. 이거 있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줄 서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네가 준 유틸리티는 플레이스 유틸리티, 장소에 얽매이실 필요 없었잖아요. CGV 영화 티켓도 이제 바로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무이자 할부는 무슨 유틸리티? 차 3천만 원짜리 차 어떻게 사요? 내가 돈이 어딨어, 그죠? 그 정도 돈이 어딨어요. 근데 72개월 무이자 할부는 이 차를 내가 쉽게 뭐뭐 할 수 있어요. 소유, 포지션 유틸리티가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자, 문제 풉시다. The process of taking wool off sheep. 양으로부터 털을 taking off 해가지고 using it to make soft sweater. 부드러운 스웨터를 만들었어요. 이때 생긴 유틸리티는 무엇이냐? 폼 유틸리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time utility? 시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유틸리티는 무엇일까요? C는 그 세탁소가 슈퍼마켓 안에 뭐 있다. 이거는 이제 플레이스죠. 이 굿윌이라는 그 자선단체가 있어요. 얘네가 24시간 운영하는 의류 기부함을 24시간 운영한다. 이게 타임 유틸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 끊고요.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